예, 창조경제의 핵심 시장이죠. 코넥스가 문을 연 이후에 21개 기업이 상장이 됐는데 사람들이 관심은 많기는 한데 좀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작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성장성은 엄청나게 많은데 기업에 대한 분석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경제증권부에서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니 직접 김신정 기자가 그 코넥스 상장 기업인 랩지노믹스에 다녀오셨습니다. 네. 먼저 어떤 기업인지 좀 짧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왜 코넥스 시장이 지금 개장한 지 한 달 됐잖아요. 예. 그만큼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코넥스 시장 자체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녀온 곳은요. 2주 전에, 일주일 전에도 이제 코넥스 시장, 코넥스 기업들을 다녀왔는데 이번에 다녀온 기업은 랩지노믹스. 이 기업은 각종 질병 건강 지표나 그다음에 일반 진단 검사부터 이제 암 유전이나 특이한 그 질병 있잖아요. 예. 이런 다양한 분자 진단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요. 예. 왜 헐리우드 스타인 안젤리나 졸리가 예. 그 유방암 발병 그 검사를 하고 나서 예.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쵸. 미리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아서 화제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미리 질병을 예측하거나 진단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바로 랩지노믹스입니다. 이 랩지노믹스는 지난 201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5천여 건의 이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랩지노믹스의 그 특화된 사업은 DNA를 이용한 분자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 진단의 핵심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랩지노믹스의 그 주요 거래처는요, 병원이에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전국 병원 2,000개. 2,000개가 주요 거래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왜 병원에서 피를 뽑거나 소변 검사를 할 때 그 예. 질병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그 절차를 밟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병원에서 진단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줍니다. 아웃소싱을 줘요. 그래서 이 아웃소싱을 받는 기업이 바로 랩지노믹스입니다. 아, 그런 걸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네, 그런.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병원에다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예. 이제 환자들한테 직접 알려주고. 예. 진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까 굉장히 좀 저는 좀 기대가 좀 되긴 하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병원 하시는 분들한테 그쪽 산업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병원에서 돈을 버는 거는 세 군데서 돈을 번대요. 이게 수술하고 그런 데서는 돈을 못 벌고. 네. 일본이 지금 얘기했던 진단. 진단은 뭐 굉장히 비싸잖아요, 진단비. 근데 그렇죠. 그 사실상 그 기계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진단이 좀 많이 남는 장사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장례식장. 아, 그래요? 장례식장이 이게 쏠쏠하대요. 마진이 많이 예, 많이 딴 데로 갈 남는다는 수가 거죠? 없고 약간 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좀 된다고 하고 예. 그 다음에는 식당, 그 병원식, 구내식. 그 맛없는 거, 네. 맛없는 병원식 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5대 영양소에 맞게끔 준다고 그러니까 하고. 예. 그래서 뭐 치킨 시켜 먹고 싶지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병원식에서 또 네.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네. 그 3대 수익 사업 중에 하나인 진단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수익성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랩지노믹스는 좀 실적은 좀 어떻게 좀 돼요? 네, 그 꾸준한 연구 개발하고 사업 확대로 랩지노믹스는 지난 2010년 이후에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난 2010년도에 매출액을 보면 120억 원, 그리고 지난해 2012년도에는 15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요, 2010년에는 9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2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올해는요, 지난해보다는 약 20% 오른 180억 원가량의 그 매출액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대표이사의 설명,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인력 투자와 그 시설 투자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매출과 이익에서 결실을 조금씩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목표가 한 178억입니다. 그리고 그 순이익 면에서는 20억 이상을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상반기 경우 뭐 작년 대비해서 10% 이상의 저희가 순이익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왜 진승현 대표님 그 화면을 보셨잖아요. 예. 진승현 대표님은요, 그 메디포스트 이사 출신이셔요. 줄기세포. 예. 그 바이오 기업 생뚱맞게 이제 새로운 기업을 이렇게
창립을 하신 게 아니라 예. 그 바이오 메디포스트 출신이시면서 이제 그 랩지노믹스는 메디포스트에서 분사한 기업입니다. 지금 과거를 보면요. 그리고 왜 진 대표를 이렇게 여러 번 뵀거든요. 예. 근데 진 대표는 요즘에 또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이후로 발로 뛰는 그 CEO 중에 한 분이셨어요. 예, IR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으셨다면서 기관들을 상대로 많이 이렇게 PR 하는데 이렇게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회사들이 좀 좋은 회사들도 투자자들한테 잘 알려지지가 않으면은 좀 네. 이렇게 저평가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것도 기술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좀 네. 많이 알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매년 이 매출이 20%씩 늘고 순이익이 30%씩 느는 기업 사실 코스피의 뭐 대형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물론 이 회사가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성장성은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넥스 시장이 열린 지도 이제 한 달이 좀 지났는데 네. 그 코넥스 상장사로서 좀 걱정하시는 CEO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시장이 잘 될까, 뭐 내가 여기서 잘 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코넥스 상장사로서 신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기업 코넥스에 상장한 기업들의 그 소감, 한 달 된 개장한 지 한 달 된 그 소감을 일단 들어봤는데 그 예. 전에 코넥스 시장 한 달간의 그 경과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지난달 기준으로 코넥스 시장의 시총은요 약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예. 개장 첫날에는 약 4,600억 원 정도 됐는데 왜 첫날에는 조금 파이가 크잖아요. 예. 많이들 참여를 하시고 많이들 매매를 하니까 그래서 321억 원 정도 이제 증가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치만 여전히 이렇게 시가총액은 이렇게 커졌지만 여전히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지난 한 달간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요, 약 4억 원밖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코넥스 시장의 특징상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을 가진 그 분들만이 투자를 할 수 있고 예. 기관들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기관 또한 조금 이제 지켜보는 상황이어서 코넥스 시장이 좀 답보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 개장 이래 예. 이 랩지노믹스는요 다행인지 매일 거래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거래가 되는 종목이 두 개거든요. 하이로닉과 이제 랩지노믹스 두 개 사이인데 그중에 이제 랩지노믹스가 포함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랩지노믹스 어제 주가를 봤더니요 7,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애초에는 이제 평가가액이 3,400원 정도 됐습니다. 대략 50% 정도 웃도는 지금 주가죠. 평가액이 3,400원에서 7,000원이면 2배 네. 된 거네요. 네. 그만큼 많이 거래가 많고 그만큼 이제 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랩지노믹스에다가 이제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냐? 예. 언론들의 우려는 많은 상황인데 거래 대금이 적다 보니까 그랬더니 랩지노믹스는요 일단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코넥스에 상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요 예. 인재 유치에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요. 인재 유치. 근데 일단은 코스닥이든 코넥스든 상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인들 봤을 때는 신뢰가 가죠. 그쵸. 그래서 이제 예. 많은 인재들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상장을 하여금 이제 회사의 가치를 좀 평가받고 싶어서 이제 상장을 한 거다. 그래서 아직 한 달밖에 되진 않았지만 조금 지켜봐 달라. 더 많이 늘 수도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IR을 해서 기관 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좀 더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인재 유치 말씀해 주시니까 지난번에 저도 코스닥 상장사 한번 놀러 갔다가 네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상장하고 좋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네. 자기네 입사 지원서에 서울대생이 지원을 했대요. 괄목할 만한 그러니까 성과인가요? 그리고 제일 뭐 좋은 게 뭐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자기 회사 이름 치면 위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입사원서 쓰는 사람들도 이렇게 네. 검색을 해보면 이게 네. 어떤 회사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좀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고 이제 바이어들을 만날 때도 바이어들도 그 회사에 대한 레피테이션 같은 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정보가 많이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게 상장의 효과가 이제 그분들이 뭐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서 돈을 챙기시는 부분도 측면이 있겠고 회사가 앞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레피테이션 정리, 좀 뒤에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네. 그 거래소 잠깐 놀러 갔다가 네. 최영식 본부장님을 만났어요. 이게 코넥스 시장을 네. 담당하는 코스닥, 네. 코넥스? 네, 코넥스도 네. 거기 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오늘 끝나면 거래 대금 얼마나 됐는지, 거래량 그쵸. 얼마나 됐는지 그냥 그쵸. 계속 노심초사하면서도 당부를 항상 해주시는 게
이 시장이 좀 작은 시장, 그 작은 기업들의 시장이잖아요. 이게 뭐 네. 진짜 하루하루 데일리 트레이딩을 해갖고 버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사서 이 회사의 성장하는 것까지 이렇게 쭉 지켜봐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오히려 많으면 좋지만 꼭 많다고 해서 좋은 시장은 아니라는 또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런 진단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고 뭐 그 회사들이 크는 그 과정의 그 경과된 그 성장성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시장. 그게 또 코넥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럼 다시 랩지노믹스 얘기로 돌아와서 네. 그 랩지노믹스는 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코넥스에서 끝내진 않을 거다. 1년이 딱 지나면 자기는 코스닥으로 상장을 할 거다. 그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은 코넥스 시장에서는 그 어떤 유동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정당한 시장 평가를 받기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레벨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 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통해서 그렇게 좀 성장을 하겠다는 거죠? 일단은 랩지노믹스는요, 코넥스 상장 이전에 한 2, 3년 전부터 코스닥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올해부터 이제 코넥스 시장을 새롭게 개장을 하면서 그래서 그래, 일단은 코스닥에 진출하기 전에 이제 시장에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라는 취지로다가 코넥스에 일단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상장을. 그래서 코넥스에 상장한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업은 일찌감치 코스닥을 이제 점치고 있었는데요. 랩지노믹스, 일단 사업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앞전에 말씀드렸죠. 진단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단 제품인 DNA 칩, 바이오 센서, 의료 현장 검사 등 분자 진단 제품의 매출 비중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DNA 칩 등의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이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와 함께 이제 향후 1년 후에는 이제 코스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자세한 설명은요, 진승현 대표의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코스닥이 그 문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에 가기 전에 코넥스를 사관학교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조기 졸업을 해서 코스닥으로 하는, 저희 회사는 이제 내년 이맘때 정도를 보고 있고요. 만 1년 후에 저희가 코스닥 가는 걸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21개사 중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시정 기자가 랩지노믹스를 간다 그랬을 때 네. 약간 좀 우려도 했었어요. 바이오 회사라는 거가 네. 약간 그 향후 될지 안 될지도 좀 분명하지 않은 데다가 네. 그런데 코스닥보다 더 작은 그쵸. 코넥스 시장에 상장돼 있는 바이오 기업이다. 그러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예, 아니나 다를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바이오 사업 그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에 평가가 그닥 좋지 않아요. 앞전에 셀트리온도 그렇고 젠백스도 그렇고 크고 작은 그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또한 이제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있었으면은 확실한데요. 예. 근데 일단 이 바이오 기업 자체는요, 롱텀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표 이사님 말씀으로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큰 그런 업종임은 분명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데 단기적인 성과를 보고 이 기업에 대해서 판단한다. 그런 예. 건 조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우스갯소리로 왜 저희 식약처에서 왜 많이 평가를 받잖아요. 허락 예. 그 뭐라고 하죠? 허가. 예, 예. 허가 신청을 받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최초 기술 예. 첫 기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DB가 없는 거예요. 이게 허가 신청을 내줄 때, 승인을 내줄 때 그런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첫 기술, 최초 기술 그런 거를 별로 그닥 그 승인 내주는 그런 그쵸. 시계처에서는 예.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승인 내주기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기술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건데 네. 원래 바이오 기업들은 만들면은 좀 판매망이 많이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우리나라 좀 규모가 있는 제약사들이 좀 사주면 좋은데 네. 그 제약사들도 그러는 거예요.
첫 기술, 새로운 기술 나오면은 안 사준다는 거야. 그럼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검증되고 네. 나면 그때 되면 이미 외국 애들이 다 기술을 가져가거나 그때 이유가 돼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든 측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진 사장님은 상장하고는 좀 기분이 어떠시대요? 일단은 되게 상기되신 그런 내내 상기되신 그런 표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코넥스 시장에 머물지 않고 1년 후에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리라 라는 그런 의지가 되게 강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일단은 자리에 그 코넥스 상장 이후에 자리에 계신 적, 그러니까 회사에 계신 적이 드물다고 해요. 대부분 이제 여의도에 나와서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이제 IR을 하는데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코넥스 상장의 대표이사 중에 가장 발품을 팔아서 예. 회사 알리기에 나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새로운 시장이고 이게 박근혜 정부 이후에 이제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코넥스가 거의 최초이다 보니까 네. 좀 그런데 그 앞으로 좀 코넥스 시장 어떻게 좀 진행된 걸로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어려운 질문입니다. 코넥스 시장 왜 그러잖아요. 왜 코스닥 시장이 개장했을 때도 예. 1년 동안 거즘 거래가 없었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이 코넥스 시장 또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좀 길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 또한 이제 코넥스 상장 기업들이 많고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코넥스 상장을 졸업해서 코스닥에 가는 기업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좀 시장의 신뢰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코넥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를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주주클럽 통해 가지고 네, 많은 기업들을 알아봐 주시면은 코넥스 시장도 좋고 창조 경제도 활성화되고 뭐 그런 뭐 다양한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넥스 기업들이 잘 되면 그 회사들이 크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성장률이 올라가는 등 선순환의 고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주주클럽 많은 곳들 좀 방문해서 예, 시청자분들에게 다음에도. 생생한 영상 네, 좀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